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안녕하시죠? 한원장입니다. 흔히 살면서 제일 쉬운 게 부정이고 제일 어려운 것이 긍정이라고들 하죠. 그렇습니다. 한국의 정치판에서도 세계가 인정하고 부러워하는 한국의 방역 정책마저 긍정을 못하고 그저 억지 부정으로 연명해가는 정치 집단들과 언론 등의 불쌍한 영혼들도 있으니까요. 이런 것만 봐도 한국 사회만큼 칭찬과 긍정에 인색한 사회도 없을 듯합니다. 오죽했으면 현대그룹이 고 정주영 회장의 그 유명한 말씀 회복이나 했어? 라는 명언이 탄생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거 둘째치고 오늘의 주제는 왜 슬롯이나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들에게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너 중독이야 하면 슬롯 하는 사람들 거의가 아니라고 부정하는가입니다. 더 이상 돈을 구할 수 없을 정도로 바닥을 친 상황에 처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땐 카지노 탓, 중독 탓을 해대며 카지노를 원망하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토록 번번이 돈을 잃으면서도 중독을 부정하며 마지막까지 가게 되는 걸까요? 첫째가 땡기는 맛이 있기 때문이죠. 즉 스릴을 즐길 수 있는 욕구와 재미 말이죠. 이는 어느 정도 타고난 팔자 속의 기운에 따른 것이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직장을 잡고 돈을 버는 것도 다 제 각각의 기운대로 가는 거니까요. 같은 공무원이라도 일반 행정직 공무원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고 군인이나 경찰 같은 별정직 공무원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봉급을 쪼개가며 한 푼 두 푼 모아 재산을 모으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남의 돈을 모아 크게 투자하여 부를 이루어가는 사람들도 있듯이 말이죠. 이런 경우 주식이나 투기나 도박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겁니다. 모두가 큰 리스크를 감내해야 얻어지는 것이니까요. 둘째가 막연한 기대 본능입니다. 그동안 해온 것도 있고 시간도 많이 투자했고 또 간혹 크게 맞은 것도 있으니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다. 즉 이제는 터질 때가 되고도 남았는데 곧 터질 것 같은데 왜 안 터지지? 라는 기대감에 분노와 오기까지 발동시키는 막연한 희망사항, 즉 기대 본능 때문인 것이죠. 셋째가 봉창에 대한 간절함입니다. 부질없는 지심을 절감하며 잭팟이 아닌 오직 그동안 잃었던 본전만이라도 되돌려받기를 소망하는 행위로 말이죠. 그러나 신은 그 소망마저 냉정하게 외면합니다. 왜냐하면 봉창을 시켜줘 봐야 또다시 다 잃고 봉창을 구걸하는 짓을 반복할 게 뻔하니까요. 사실 그동안 그런 소망을 들어줬는데도 번번이 이를 어기고 그 봉창해준 돈으로 다시 꼬라박곤 해왔으니까요. 왜냐하면 1000불을 가지고 시작해 1000불을 땄다면 일어날 수 있겠지만 1000불을 가지고 시작했다가 거의 1000불이 바닥날 때쯤에 1000불짜리가 마저 봉창이 이루어졌다면 과연 땡큐하고 일어날 사람 몇이나 될까요? 더욱이 7, 800불짜리로 거의 봉창 수준에 이르렀다면 더욱 봉창을 넘어 왕창을 위해 다시 싸우게 되는 것이 인간 심리이니까요. 이리 되면 신이 나를 배신한 게 아니라 내가 신을 배신하고 신이 나에게 배신당하게 됐던 거죠. 그걸 아는 신이 그런 소망을 또 들어줄 리 만무인 것은 당연지사 아닌가요? 어떻든 슬롯 게임을 위해 카지노에 갈 땐 누구나 현란한 대박의 폭죽을 내심 기대하면서 갈 겁니다. 물론 개 털리는 두려움의 시나리오도 상상하며 가기도 하겠지만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너나 없이 애써 희망적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큽니다. 또한 매사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말들도 많이 하고 나아가 그런 희망과 긍정적인 마인드에 의해 오늘의 인류 문화가 발전 번영되어 온 것이기도 합니다만 그렇더라도 무모한 희망적 생각이나 긍정적 생각에 의한 도전적 행위는 폭망의 어머니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도박장에서의 긍정은 냉정을 잃는 폭망의 마인드일 뿐인 거니까요. 즉 피땀이 노력 없는 희망이나 긍정적인 생각은 그저 환상이요 망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의 힘이 크게 작용한다 하더라도 슬롯은 물론 그 어떤 비즈니스에서도
장밋빛 꿈과 희망을 그리기 전에 구체적으로 실패하는 그림을 먼저 그려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긍정적인 마인드에서의 실패하는 그림을 의미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합리적인 결정의 근간이 되는 거니까요. 행동경제학으로 노벨상을 받은 이스라엘 국적의 데니얼 카너먼은 그의 저서 Thinking Fast and Slow에서 큰 결정을 내리기 전 사전 검시를 해보라고 조언합니다. 즉 느린 생각으로 한번 미리 실패하는 상상을 해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빠른 사고는 무의식적이고 본능적인 것이라 대개가 편견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반면에 느린 생각은 무의식에 따른 것이 아닌 의식적인 것으로서 대부분 합리적인 생각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정보를 처리하고 의사결정을 할 때 빠른 사고와 느린 사고를 모두 사용하지만, 느린 생각은 우리의 뇌가 더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를 피하려 하기에 큰 결정 시에 자칫 본능적인 빠른 생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빠른 사고는 최소한의 혼란으로 일상적인 의사결정을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말입니다. 따라서 슬롯에서도 이를 감안하여 현재의 내 상태는 어느 단계에 있는지, 그 다음엔 어느 단계에 떨어지게 될 처지인지를 빨리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서 그만 떠나야 할지 계속해야 할지를 냉정하게 말이죠. 항상 하는 얘기지만 슬롯을 즐긴다면 굳이 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지만, 대박을 위한 투기 개념으로 끝장을 보려 죽기 살기로 싸운다면 결과는 100% 폭망으로 나만 죽게 된다는 사실로서 이는 불변의 팩트인 겁니다. 나도 모르게 잭팟의 돈 버는 개념으로 슬롯에 빠졌다가 어느 정도 부질없는 짓이라는 마음에 그만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간다면 그동안 좋은 인생 경험, 좋은 인생 수업했다 생각하고 아싸하게 새 인생 프로그램으로 갈아타는 것이 진정한 삶의 잭팟의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간은 돈이니까요. 그러면 그 다른 프로그램의 길에서 그동안 잃었던 돈은 봉창되고도 남게 되돌아오게 될 테니 말이죠. 그리고 더 잃지 않게 되는 것도 시간이요 돈일 테고 말입니다. 물론 그 다른 프로그램을 돈 따는 슬롯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동안 해온 행동과 생각을 정반대로 실행하는 프로그램 말이죠. 어쨌든 인생의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악마 중에 가장 큰 미끼 중 하나가 대박입니다. 즉 잭팟인 거죠. 이는 슬롯은 물론 온갖 도박과 주식, 투기, 복권, 상품권 등등 낚시 미끼만큼이나 그 종류 또한 다양하고 크기도 각양각색이죠. 물론 이를 알고 미끼만 따먹으며 즐기는 부류도 있겠지만, 즐기다 보면 어느 한순간에 미끼에 꿰어 세상 구경하게 되는 물고기 신세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인디언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는 속담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유는 비가 올 때까지 지내기 때문이란 거죠. 그러나 반유목민들인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지냈다는 사실도 웃기는 얘기고, 기우제를 지냈다면 심각한 가뭄의 상태에서 시작했을 터인데, 이때부터 비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면 이미 옥수수 밭은 다 말라 죽은 터였을 것인데, 그때까지 기우제를 지냈다는 얘기는 지혜로운 인디언들의 영혼을 크게 모독하는 얘기가 아닐까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카지노에서 슬롯 게임을 하면 반드시 쪽박에 패가 망신한다는 얘기도 들어보셨죠? 그렇다면 카지노 슬롯에서 돈을 잃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이유는 인디언의 기우제 속담과 같이 대박이 터질 때까지, 즉 옥수수밭이 다 털릴 때까지 버튼을 눌러대기 때문인 것이죠. 빠른 생각으로 말이죠. 아닌가요? 지갑에서 먼지까지도 탈탈 털어낼 때까지 말이죠. 그럼 오늘도 여기서 안녕. 또 봬요.